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용산구 해방촌에 있는 제 수강생 숙소를 이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수강생 숙소 방문 겸 얼마나 벌고 있는지 확인을 하러 어찌 왔습니다. 가시죠. 용산 항상 외국인이 많네요. 그쵸.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유튜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면 돈이 다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100만 원도 안 벌려, 50만 원밖에 안 벌려. 돈은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하면 최대한의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입지를 정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곳에서 오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매물 찾기가 힘들고 오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제 수강생들은 다 제 숙소 근처에서 다 오픈을 하시죠. 안녕하세요. 집 되게 예쁘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구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었는데 수업 때 배웠던 것 실제로 임장하면서 적용하다 보니까 운 좋게 좀 좋은 데 찾은 것 같습니다. 얼마 만에 구하신 거죠? 그래도 거의 2개월 만에 바로 찾은 것 같아요. 그래도 본업이 있으시고, 그래도 주말 동안에 해서 2달 만에 용산구 한복판에 지금 구하셨고, 오픈하신 지가 그럼 얼마 되셨죠? 제가 정확하게는 9월 8일에 9월 8일. 지금 예약은 어떠세요? 10월 같은 경우는 딱 하루 빼고는 다 예약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오픈을 하자마자 이틀 정도 빼고 다 예약이 차 있고, 지금 현재가 10월 달 기준인데 하루 빼고 다 차 있고. 지금 한번 내부 상태 좀 한번 구경 좀 해볼게요. 가시죠. 침대가 이렇게 퀸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거 이케아 조명이죠? 맞습니다. 이케아 조명이고,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래도 좀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해서 다 네. 당근으로 많이. 이것도 당근? 맞습니다. 이건요? 그건 테무에서 구매했어요. 테무. 네. 근데 집이 되게 따뜻하고 좋다. 이런 액자 같은 게 있는데, 저런 사진들은 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제가 AI로 직접 만들었고요. 사진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받아서. 여러분, 이렇게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다른 방도 보시면 옆방이랑 지금 비슷하게 됐는데, 저런 사진도 본인이 직접 AI로. 맞아요. 중국인 여행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퀸 2개 있고, 그러면 최대 여기는 8인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이것도 당근? 맞아요. 이건요? 요건 당근에서 샀어요. 이거 당근에서. 집이 되게 심플하고 예쁘네. 지금 거실 같은 경우는 여기 이게 이제 템바보드인데 효율적이고 좀 가성비 있게 좀 꾸며 놓으셨어요. 혹시 이것도 AI? 맞습니다. 직접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외국인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만들어서 하면 6,000원 정도. 배송비도 저렴하고. 집 꾸미는 플랫폼에서 저런 거 하나에 몇만 원씩 받고 맞아요. 하는데, 너무 비싸서 제가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이거는 뭐 이케아인 것 같고, 저기가 이제 소파, TV, 간단하게 이제 책상, 그다음에 냉장고, 쓰레기 버리는 곳, 제습기. 상시배수 되는 거죠. 이제 화장실로 저는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굳이 제습기에 물을 우리가 비우지 않아도 습도 조절이 이제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많이 먹어요, 사람들이? 간간히 드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갖다 놓으시긴 했네. 그리고 화장실은 지금 이렇게 수건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라는 거잖아요, 수건이. 맞아요. 내가 게스트라면은, 야, 빨지 말고 그냥, 야, 여기 수건 많으니까 이거 쓰자, 막 이러고 수건 엄청 많아질 것 같거든요. 여기 있는 거 다시 옮기고, 요즘 보면은 이 안에다가 안 보이는 시건 장치가 있어요. 자석 띡 갖다 대면 이제 열리게 하는 네네네. 거. 그런 거를 이제 설치하고 여기다 이제 수건을 넣는 거지. 네, 그럼 이제 앉아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원래 본업이 뭐였는데, 이제 이걸 하게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일단 저는 화장품 사업하고 있고요. 제품을 만들거나 계속 유통할 때는 재고라든지 이런 매입이 계속 필요한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딱 보증금만 내고 월세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딱 그때 이한님 거 강의 보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증금 월세가 얼마죠?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는 1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1층이고, 집 보니까 여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1000에 100이면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예약이 이틀 빼고 다 찼고, 10월달도 하루 빼고 다 찼는데, 현재 순수익은 어느 정도 보셨어요? 9월달하고 10월달? 순수익은 9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3주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제가 정산받은 거는 한 250이었는데 월세 정도 빼면 한 150 정도 될 것 같고,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는 제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신규 프로모션 20% 할인 들어가가지고,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한 거는 9월 중에 10일 정도를 빼고 20일 중에 신규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를 제외했을 때 한 달 순수익이 150을 가져갔는데, 지금 10월 달은 하루가 공실이고 300 정도는 가져갈 거다. 그 말인 즉슨 그래도 매출이 400 이상은 된다는 지금 말씀이시거든요. 그쵸? 맞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려면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퀄리티랑 운영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트렌드가 바뀌고
느끼거든요. 막 작년처럼 막 우후죽순 너도 나도 그냥 일단 오픈만 하면 돈 벌어. 돈은 벌겠지. 근데 얼마를 버냐? 누구는 똑같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순수익이 300이고 누구는 100만 원이면 거의 3배 차이죠. 여기 세팅하는데 총 얼마 정도 들었어요? 저는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3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380만 원? 네. 도배장판이나 화장실 공사를 싹 안 했고 홈스타일링 제품들은 테무나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했고 중고 물품들은 다 당근에서 구매를 했고 이런 액자 같은 것도 본인이 AI로 다 출력해가지고 그러니까 380. 피디님 보증금 1000만 원 인테리어 한 대 400만 원 근데 한 달에 순수익 300만 원 정도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에요? 많이 버는 그렇죠? 거죠. 네. 지난번에 한번 학습하셨죠? 근데 진짜 대박이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에어비앤비 1, 2호점을 했을 때 저도 한두 달 만에 뽑았었거든요. 투자금을. 서울이라고 해서 오픈하면 다 된다 이거는 이제 옛날 말이에요. 100만 원만 벌 거면 에어비앤비 왜 해요? 단기 임대하지. 다만 이 집의 한 가지 단점이 연식이 조금 돼가지고 실증 특례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초기에 많이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수업 때 배웠었던 실증 특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들 많이 배우면서 지금은 많이 문제를 해결한 상태입니다. 오늘이 10월 17일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외도민 연식 제한 기준이 좀 풀렸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용산구청에 전화해보니까 어땠어요?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연식이 30년 이상 넘어가는 집은 건축사무소 통해서 안전검사를 받아서 뭐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받으면 외도민으로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뭐 따로 공지를 주신대요? 게시판에 이번 주에 올려주겠다고 해서 인터뷰 끝나면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싶어요. 한번 그럼 지금 확인해볼까요? 좋죠.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구청에서도 어떤 서류를 가져오란 얘기는 없었고 건축사라든지 엔지니어 등등 이 사람들이 제출해 줄 수 있는 안전진단 확인서만 이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용도상에 어떤 용도라고 안 적혀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럼 이제 이런 집들은 미리 이 집이 용도가 주택인지 정의를 해 놓은 작업을 해 놓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용도 변경하는 게 몇백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용에 이 건축물 노후 진단까지 하면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한 3, 400 정도 들진 않을까. 근데 이게 몇백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받으면 뭐가 좋아요? 실증 특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실증 특례, 비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실증 특례라는 게 있는데 줄여서 이제 외도민이 할게요. 외도민 실증 특례는 365일 동안 외국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증 특례를 받게 되면 이 기간 내에서 내국인을 180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1년 내내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비외도민 실증 특례는 그동안 연식 제한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건물들은 외도민을 신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비외도민 실증 특례를 받게 되는 건데 이거는 조건이 1년에 180일 동안만 내 외국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즉 1년 중에 180일만 운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랑 부킹닷컴에서 편하게 지금 돈을 벌고 싶잖아요. 1년에 180일만 운영한다면 크게 메리트도 없고요. 그리고 비외도민 실증 특례는 에어비앤비에서밖에 운영을 거의 못해요. 지금 미스터맨션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랑 MOU를 맺어서 에어비앤비에서밖에 못하고 위용도 자체적으로 우리는 에어비앤비에서만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우리가 숙박업을 운영하려는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 한 곳에서만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예약률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연식 제한이 풀려서 비외도민 실증 특례가 이제 외도민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이했고 이렇게 되면은 제 수강생분도 1년 365일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여러 플랫폼에도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픈을 하셨는데 그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솔직히 운영을 해보니까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임장했었던 중개인분들이 연락을 하셔서 임장하러 와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랑 임장 돌 때 어떤 부동산에 갔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뭐 에어비앤비 하러 이제 많이 오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이제 이런 종이를 내면서 뭐라고요? 오늘 장부에 이만큼 왔다 갔다고 근데 에어비앤비 매물 없다고 했는데 제가 또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임대인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매물이 좀 불발되긴 했어요. 임대인이 완강히 거절해서.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하루에도 이만큼이나 왔던 사람들한테 에어비앤비 매물 없다고 다 쫓아냈는데 저한테만큼은 그 임대인한테 3번 정도 이제 전화를 하면서 에어비앤비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막 설득을 했었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게 만약에 됐었더라면 제 강의를 들은 지 2주도 안 돼서 바로 매물을 구하고 제 이웃 주민이 되는 건데 아쉽게
시작게 됐었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였던 거죠. 그때 바로 제가 옆에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셨고 그거를 또 그대로 따라하셨을 텐데. 맞아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매물들은 항상 이제 있고요. 실증 특례도 연식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외도민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고 했으니 여러분들도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는 목적이 오픈이 아니라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이름을 잊지 마시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오픈해서 제대로 돈을 벌자. 이게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제 뭐 부동산을 어떻게 가야 되고 처음에 인테리어라든지 허가 어떻게 받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첫 단추를 경험이 많은 분한테 배우는 게 사업을 시작하는 좋은 첫 출발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에 수업을 들었었던 이현님 강의를 강추합니다. 강추.